자, 첫 번째 용해도 차는 두 번째는 밀도 차 먼저 할게요. 페이지로 어디야 이거? 몇 쪽이냐? 74쪽? 74쪽이에요. 좋아요. 이거 먼저 해보자. 쌤이 물하고 식용유를 막 섞어서 여러분들한테 탁 줘요. 네. 물 따로, 식용유 따로 분리해 달래. 네. 어떻게 하면 될까?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놔두면 돼요. 놔두면 가벼운 것은 위로 뜨고요. 무거운 게 밑으로 가라앉아서 이런 층을 형성하거든, 두 개의 층을. 그러면 위에 떠 있는 것만 이거 뭐로 떠내고 있어? 스포이드로 이렇게 뽑아내고 있죠. 뽑아내면은 식용유 따로, 물 따로 분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렇게 위아래로 분리되어서 위아래로 나누어진 것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이런 방법을 밀도차를 이용해서 둘을 분리했다고 표현해요. 밀도차. 밀도가 크다. 밀도가 큰 놈이 무거운 거니까 밑으로 가라앉을 거고요. 밀도가 작은 놈은 가벼우니까 위로 뜨게 되겠죠. 자, 그럼 식용유와 물 중에 누가 밀도가 큰 거야? 말해봐. 물. 정답. 작은 건? 당연하죠. 잘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분리할 수 있고, 봐봐. 이게 양이 적을 때, 식용유의 양이 굉장히 적을 경우에는 스포이드로 쭉 따내면 됩니다. 그죠? 하지만 쌤이 이만큼의 물과 이만큼의 식용유를 막 줘요. 그죠? 스포이드로 다 이거 따낼 거야? 힘들겠죠? 그래서 양이 많을 경우에는 바로 이걸 이용합니다. 보세요. 입니다. 이 장치의 이름을 써라. 이게 시험 문제로 진짜 많이 나와요. 이 녀석의 이름은 찾아서 밑줄 그어요. 분별 깔때기입니다. 분별 깔때기. 여기가 있네. 바로 위에 있죠? 위에 있네요. 분별, 그림의 위에 세 번째 줄 위에 분별 깔때기. 자, 이렇게 분별 깔때기는 굉장히 많은 양의 식용유와 많은 양의 물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담아놔. 잘 봐. 그때 밑에 있는 꼭지를 딱 열면 누가 내려와요? 물이 내려오죠. 그죠? 안돼. 빨리 오네. 물이 먼저 빠지죠? 물이 빠지고 식용유가 빠질 때쯤에 이제 꼭지를 쫙 잠그면 물과 식용유를 분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스포이드는 식용유를 따냈다면 얘는 물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죠? 야, 밑으로 누른 다음에 뽑으면 돼요. 아, 그 스포이드에 기름이 묻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물론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긴 하지만 되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당연한 건데, 자, 플라스틱이 잔뜩 섞여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물보다 가벼운 플라스틱과 물보다 무거운 플라스틱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 물을 껄껄껄껄 부었더니 뜨는 플라스틱과 가라앉는 플라스틱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물보다 무거운 플라스틱, 물보다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둘을 구분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밀도차를 이용해서 둘을 구분하게 된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죠. 자, 그럼 봐봐. 그럼 밀도차를 이용해서 하는 예들을 좀 볼 건데, 바로 바다에 기름이 유출됐어. 우와, 선박이 사고가 난 거야.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 같은 게 나가지고 기름이 유출돼. 기름이라는 건 물 위에 뜨잖아. 뜨는 그 기름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한다? 기름 막이를 설치한다. 위에 뜨니까 위에다가만 막을 이렇게 설치하면은 기름이 퍼져나가지 못하겠죠? 기름이 만약에 물속에 녹아. 이 방법으로 기름을 막을 수 있어? 못 막겠죠? 다 퍼져나가니까. 하지만 기름이 위로 뜨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기름이 퍼져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다. 이것도 기름이 밀도가 작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과 기름 중에 누가 밀도가 크다? 바닷물이 밀도가 크고 기름이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뜨게 되는 거겠지. 자, 나중에 흡착포를 여기다 던져가지고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여서 이 기름을 제거하게 돼요. 이 방법도 밀도차를 이용해서 제거한다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혈액을 분리하는 건, 자, 혈액이라는 건 피잖아. 피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고체 물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 성분도 있거든요. 섞여 있는 거야. 자, 고체 성분을 혈구라고 합니다. 고체 성분을 혈구라고 해요. 당연히 혈구가 무거워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원심 분리, 빠르게 돌려서 원심 분리를 하면은 아래쪽으로 무거운 게 가라앉고 가벼운 게 위로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혈구가 가라앉아 있는 모습, 위에 가벼운 혈장 성분이 떠 있는 모습입니다. 혈장은 액체 성분을 말해요. 고체가 아닌 액체 성분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게 고체 성분, 피 속에 있는 고체 성분, 혈장은 피 속에 있는 액체 성분을 의미합니다. 고체가 무거우니까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밀도는 당연히 혈구가 밀도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이 장치는 원심 분리기라고 불러줍니다. 원심 분리기. 자, 또 뭐가 있나 봅시다.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 자, 사금 채취하는 거. 우리는 해본 적이 없는데, 자, 이 금하고 모래가 막 섞여 있는 어떤 장소가 있어요. 모래도 알갱이로 돼 있고 금도 막 알갱이인데 막 섞여 있어. 모래도 언뜻 보면 노란색 나는 모래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떤 게 금인지 어떤 게 모래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어쨌든 이 금은 굉장히 금속이니까 어쨌든 굉장히 무거워요. 사실 모래 같은 경우는 암석이니까 좀 금보다 좀 가볍습니다. 이 밀도차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눈에 보이지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그릇에다가 이 사금, 이 섞인 거, 금과 모래가 섞인 걸 담아놓고 물살이 이렇게 흘러가요. 물살이 쫙 흘러가는 물살에다가 이걸 이렇게 슬쩍 이렇게 올려. 살짝 이렇게 던지는 거지. 살짝 물살 안에서 이렇게 싹 던지면은 가벼운 모래가 훅 떴다가 쓸려갑니다. 가벼운 모래는 물살에 쓸려가고 무거운 금들만 밑에 남아있죠. 그래서 금과 모래를 구분해내시는 이것도 밀도차를 이용해서 구분하는 거죠. 물속에서 흔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는 떠내려가고요. 밀도가 큰 금만 남게 되는 거예요. 모래 속에 섞여있는 금이라 그래서 이름이 사금이에요. 사금. 모래사자 금, 모래에 섞여있는 금을 사금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사금을 채취할 때 바로 밀도차를 이용해서 채취하는구나 라는 거고요. 자, 벽시 고르기. 벽시는 이게 뭐냐면 지금 쭉정이라는 벽시하고 속이 찬 벽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쌀이죠, 쌀. 쌀은 그냥 하얗잖아. 근데 그게 어디에 쌓여져 있냐면 이렇게 노란색 벽시에 쌓여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다 이제 뜯어내가지고 쌀만 우리가 이제 가져와서 먹는 건데 이걸 그러면 이 껍질을, 노란색 껍질을 벗겨내기 전 상태인데 이 탈곡을, 이 벽시를 이렇게 수확을 하다 보면은 사고에 의해서 또는 어떤 충격에 의해서 안에 있는 쌀이 다 도망가 버린 쭉정이라고 해. 껍질만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의 쌀을 이제 수확을 딱 해서 노란색의 쌀들이 쫙 있어. 아직 껍질 안 벗긴 거. 하지만 여기에는 쌀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쌀이 안 들어있는 걸 뭐라고 한다? 쭉정이라고 불러주고요. 쌀이 들어있는 것을 속이 꽉 차 있는 벽시다 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러면 하나하나 들어가지고 이게 쌀이 있나 없나 이게 볼 수 있을까? 이거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면 안에가 비어있는 쭉정이는 위로 떠버립니다. 위에 뜬 것들을 걷어서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한다는 거죠. 물 갖다 안 되면 약간 소금을 타서 소금물을 뿌리면은, 소금물로 만들어주면은 좀 더 쭉정이가 잘 떠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속이 꽉 찬 벽시는 소금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법으로 밀도차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혼합물들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좀 특이한 예들을 좀 오른쪽 페이지 볼게요. 특이한 예들 첫 번째부터 볼게요. 특이하다는 건 이름이 좀 생소한 것들이 많아요. 봐봐. 물하고 에테르가 섞여 있대. 에테르? 에테르가 뭐지? 에테르는 그냥 기름 같은 거입니다. 그냥 에테르 옆에다가 기름이라고 쓰고 에테르는 기름과 같은 거라서 그냥 에테르라는 용어가 나오면 기름 같은 거 생각하면 그래서 기름이 당연히 위로 뜰 거 아니야?
그래서 위로 에테르가 뜨고 아래에 물이 있게 돼서 아까 식용유하고 물을 분리하듯이 똑같이 분리하면 됩니다. 또 특이한 용어 나옵니다. 사염화탄소. 와, 사염화탄소. 몰라요, 사염화탄소. 이 사염화탄소는 왠지 4개야. 4개의 염소하고 탄소. 굉장히 여러 가지 물질이 막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냥 이미지적으로 사염화탄소는 되게 복잡한 구조물이야. 굉장히 여러 개를 묶어놓은 거니까 되게 무겁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염화탄소가 아래층으로 깔려. 물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아래층으로 깔리는 물질이 됩니다. 간장하고 참기름, 당연히 참기름이 위에 뜹니다. 기름이니까 참기름이 위에 뜨고요. 간장은 물 성분이 많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 간장에다 참기름 뿌려봤나요? 참기름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이게 밀도차 때문인 거지. 자, 여기서는 에테르란 용어와 사염화탄소란 용어 추가적으로 좀 눈으로 익혀두라고 소개하는 페이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을 고르는 방법이에요. 달걀을 잔뜩 사갖고 오라고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달걀을 30개를 사러 갔다? 근데 파는 사람이 지금 20개밖에 없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리고 10개는 예전에 이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라도 드릴까요? 엄마가 30개 사오시네. 알겠어, 주세요. 담는 과정 중에 섞여버렸어, 그지? 어떤 게 오래된 달걀이고 어떤 게 신선한 달걀인지 모르겠어. 그때 엄마를 주면 엄마는 혼냅니다. 왜 섞여놨어?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기질을 발휘해서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을 구분해드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소금물을 만들어서 넣으면은 오래된 달걀은 약간 부패한다 생각. 부패. 뭔가 썩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냄새나고. 그래서 그 달걀 안에 약간의 기체가 생겨났기 때문에 약간 떠요. 약간 가벼워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래된 달걀이 위에 뜨게 되고 신선한 달걀은 아래쪽에 가라앉게 된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을 구분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키질. 그럼 키질이 뭔지 알아요? 키질? 왜 옛날에 오줌 싸면은 머리 이렇게 쓰고 왜 무슨 옛날 얘기 들을 때 왜 오줌 싸기한테 이렇게 키를 씌워가지고 못 봤죠? 보여줄게. 키를 보여, 키. 한 마디 있는데. 키질이라고 적어. 야, 진짜. 요즘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키네. 보여? 이거 키야, 키. 여기다가 그러니까 오줌 싸면 이걸 이렇게 써가지고 막 동네방네 앉아 소금 얻는데 어쨌든 키에다가 뭘 넣냐면 아까 그거 있죠. 쭉정이하고 쭉정이하고 속이 꽉 찬 벽시를 집어넣고 아까는 그냥 소금물에 담갔잖아. 근데 이거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쭉정이가 가벼우니까 여기 바람이 불 때 여기다 이렇게 둘을 섞은 걸 담은 다음에 바람 불 때 이렇게 하늘에다가 쭉 던졌다가 받아. 그럼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려서 옆으로 다 떨어집니다. 알곡만 밑으로 다시 떨어져. 여러 번 반복하면은 쭉정이를 다 날려보낼 수가 있는 거야. 이걸 키질이라 그래요. 이것도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 되겠죠. 됐어. 오케이. 오른쪽에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75쪽입니다. 풀어봅시다.